천장에서 물은 새는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공사부터 했다가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우킥의 정수현 변호사입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셨죠. 집을 살 때는 멀쩡해 보였고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벽지가 젖고 창틀 주변에 물이 고이고 심지어 곰팡이 냄새가 올라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전에 살던 세입자는 그런 말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윗집과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윗집 문제인지 외벽 문제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만 합니다. 집을 산 경우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중개사를 통해 누수 사실을 알렸는데도 매도인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처럼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물은 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누수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약 해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내 돈으로 먼저 고쳐도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집을 산 경우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아 몰랐는데 입주 후 첫 장마가 시작되자 천장 모서리에 물이 새고 베란다 쪽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입주 후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그 누수가 계약 전부터 있었는지입니다. 계약 전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 도배를 해두거나 곰팡이 흔적을 가린 정황이 있거나 같은 위치에 누수 민원이 있었던 자료가 있다면 그 집을 판 사람, 즉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도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누수를 숨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후의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는지, 중개 과정에서 누수 이야기가 오갔는지, 과거에 누수 보수를 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그때는 누수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항상 매도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천장에 물 얼룩이 선명했거나 벽지가 심하게 들떠 있는 등 누수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분명했는데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매수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집에 하자가 있었다면 매도인이 몰랐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법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또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집을 산 날이 아니라 누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 누수가 있다고만 알리지 말고 수리를 원하는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까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겠다고 미루다가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 누수가 발견됐다면 언제 처음 발견했고 매도인에게 언제 알렸는지, 어떤 조치를 요구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집을 산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그 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살 수 있게 그 집을 관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리를 집주인이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구가 나갔거나 도어락 건전지를 바꿔야 한다던가 간단한 소모품을 바꾸는 정도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지가 젖거나 바닥까지 손상되는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비가 올 때 방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곰팡이 냄새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전기 콘센트 주변까지 젖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서 살기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누수처럼 건물이나 배관에서 생긴 문제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라 우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외벽이나 공용 배관 문제인지 윗집 배관이나 관리상의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든 전 월세든 누수가 생겼을 때 공통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새면 놀라고 급한 마음에 업체부터 불러 공사를 다 끝낸 다음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확인 없이 바로 공사부터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공사가 꼭 필요했는지 나중에 문제 삼거나 이미 공사가 끝나서 원인 확인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견적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사가 왜
필요했는지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새는 걸 그냥 두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누수 상태부터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물이 어디서 새고 언제부터 샜는지, 비가 올 때만 새는지, 가구나 가정까지 젖었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라면 누수가 생겼을 때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누수가 심해서 급하게 먼저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 세입자가 수리비를 먼저 부담했다면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 범위를 임의로 넓히거나 필요 이상으로 비싼 공사를 했다면 비용 전부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 전에 누수 사실과 견적을 집주인에게 알려두고 급해서 먼저 수리했다면 왜 바로 공사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누수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수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수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라면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리해도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거나 수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집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즉 계약을 되돌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고 그 때문에 집을 정상적으로 쓰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진다면 계약 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면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월세나 보증금 정산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로 계약을 끝내려면 수리를 요청한 기록과 집주인의 답변, 누수의 정도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집에서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상대방이 계속 책임을 미룬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정리해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이 밝히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마철 누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먼저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누수 상태와 원인, 상대방에게 수리를 요구한 내용,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자료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까지 끝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 매일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